안녕하세요.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옷이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나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올 정도예요. 제가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법인의 인건비입니다. 법인의 인건비. 법인을 운영하시면 인건비를 비용 처리해야겠죠. 개인 사업이든 법인 사업이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만큼 참 곤혹스러운 비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시행하는 제도들인데 그런 제도들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처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많이 올려놓고 인건비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인건비조차도 처리가 안 되게 돼 있죠. 개인 사업도 쉽지 않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더욱 까다롭게 그 범위를 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건 법인 인건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대체 뭐냐? 인건비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한 명이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월급이 나갈 것이고요. 뭐 사대보험료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식사를 하면 식대도 나갈 것이고 근무복을 지급하면 피복비도 지출이 될 것이고요. 뭐 각종 비용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인건비라고 부르기는 해요. 자, 그럼 누가 받죠?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뭐 짐지가 다 받죠. 모두 받는 거예요. 근데 뭘 받냐? 결국엔 돈이죠. 급여를 포함한 임금, 그리고 재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그럼 임원은 뭐냐? 임원 우리 생각하죠. 뭐 직장인의 꽃이니, 뭐 임원이 되면 계약직이니까 파리 목숨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돼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임원이 과연 무엇이냐만 보겠습니다.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딱 봐도 높아 보이는 사람이죠. 높아 보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그렇죠, 이사. 업무집행사원.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그리고 감사, 그 밖에 위의 기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그 직원보다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임원의 이미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건비 중에서 급여는 뭐냐? 월급이죠. 근로 제공의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모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근로 제공의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지급한 것은 모두 급여다. 그거 모두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외가 있죠. 뭐든지 예외가 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법인의 지배주주 등 특권자, 특수관계자 포함 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위에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뭔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의 지배주주 등 특권자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밑에 또 보죠. 지배주주. 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 주주 등을 의미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의 법인의 대표는 나사장이 있어요. 나사장. 이름이 나사장이에요. 나사장 사장이 아들이 있어요. 나 아들이 있다고 쳐요. 나 아들. 나사장의 나 아들. 나 아들한테 주식도 한 2% 줬고 나 사장이 주식 막 많이 갖고 있고 지배주주고 대표이사예요. 그런데 나 아들을 고용을 해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일해요. 일하겠다고 쳐. 직원이야. 일 열심히 해. 하는데 다른 직원은 동일 직급에 있는 직원은 다른 사람은 월급을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주면서
나 아들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뻐. 아들은 예쁘죠. 아들은 예쁘니까 너는 월급 600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300만 원, 똑같은 사람 300만 원 주면서 너는 600만 원 주면 안 되겠죠. 공정하지 못하죠. 그리고 주식도 갖고 있어요. 특수 관계자인데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과하는 3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 그 300만 원은 법인으로 나중에 그 대표자 상여를 처리하든 뭐를 처리하든 하여튼 송금불 산입이다. 송금을 산입이 안 된다. 비용으로 처리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쓰면 될 거를 되게 복잡하게 적어놨어요. 두 번째, 비상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이익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비상금 임원이 뭘까요? 비상금 임원. 요즘 뭐 감사를 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외부 인원 뭐 감사합니다. 출근 매일 안 해. 1년에 몇 번 안 해. 그럼 뭐 지금은 보수는 또 매달 나가. 근데 원래 그럴 때는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긴 해요. 근데 부당이익 계산, 뭐좀 치사하게 좀 이상한 방법으로 많이 주고 막 그러면 그거는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들어갔던 돈이 다 어떻게 대표이사한테 들어가고 있었네. 그런 것이 밝혀지면 송금을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급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사장 나빠요. 자, 다음 상여금. 상여금 어떻게 돼요? 상여금 뭐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가끔 상여가 많았어요. 뭐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뭐 김장 보너스라는 것도 있었대요. 김장 처리, 김장 보너스. 김장을 안 해도 준대. 그래서 그런 거 받아보고 싶은데 뭐 추석 상여, 설 상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 원칙적으로 손금을 인정 가능하다. 예외가 있겠죠. 모든 게 다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임원인데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직원에게 급여하는 건 상여금. 그 직원한테는 뭐 규칙상 뭐 월급에 뭐 100%, 200% 주기로 했어. 뭐 500%, 1000% 준다고 해서 문제가 안 돼요. 돈이 많이 남아서 줬다. 돈 많이 벌어줬어. 이제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되고. 자, 임원은 한도가 있더라. 라는 것이에요. 한도가 뭐예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거 초과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직원은 상관없다.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 처분의 이에 지급하는 상여. 이익을 처분했어요. 이익을 처분해가지고 나눠주기로 했어. 이런 거는 또 안 된다. 맘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자,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 형태가 중요해요.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돼. 막 퇴직하는 척 하면 안 돼요. 퇴직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뭐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퇴직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가슴에 사표를 묻고 사표를 던지면서 나 이 회사 안 다녀. 그렇죠.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저희 거래처분 한 대표님께서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직원 해야 되는데 이분이 노동법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해고를 할 때는 어떻게 이런 것 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노무에 조금 다른 세무사무소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리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회사가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근로계약이에요. 계약은 일방의 제안과 타방의 승낙으로 인해서 일단 결정된 거예요. 결정돼서 근로계약인 거란 말입니다. 해고나 퇴직은 뭐예요? 계약의 파기예요. 종료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독립선상에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약간 불평등한 관계에 있어요. 자, 회사가 직원을 자르고 싶어요. You are fired. 너 이제 퇴직이야. 퇴직 아니 해고야. 너 해고야. 해고를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30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30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퇴직 사유에 대한 해고 통지서를 어떻게? 서면으로 줘야 돼요. 문자 안 돼요. 말로 하는 거 안 돼요. 서면으로 해야 되고 교부하는 거를 반드시 누군가가 증인이 있을 수 있어야겠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퇴직은 30일 전에 통보 뭐 얘기하죠. 뭐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그건 인정상의 하는 거고 만약에 가슴속에 품고있던 사직서를 바닥에 내팽개치면 나 이 회사 안 다녀 하고 집에 갔어요. 그냥까지 일한 거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법적인 책임 없어요. 계약의 파기는 양쪽 이렇게 다르더라.
다시 돌아와서 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았어. 그러면은 얘기를 하죠. 30일 전에 송지니까 자네는 30일 후에 해고입니다. 그러면 해고장을 받아준 사람이 그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 남은 30일 동안 나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잘 마무리를 해서 이 회사 생활을 마무리해야지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막 그동안 잘 지냈어. 사람들하고 막 열심히 30일 동안 우리 마무리 잘 봅시다라고 안 하니까 주변 직원들에게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슬픈 이야기지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고 30일치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게 나갑니다. 일하지 않아도 30일치 급여가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건 사업주에게만 조금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아무튼 그렇게 현실적인 퇴직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퇴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잘난 사원이 있어요. 나 잘난 사원, 나 잘난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교육도 잘 받았고 일의 능력도 탁월하고 일에 대한 열정과 회사에 대한 헌신 이런 게 너무 예뻐. 그래서 사장님이 자네 이제 직원으로서 그만 살고 이제 나와 함께 임원으로서 이 회사 함께 이끌어 보세요. 기쁜 일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을 퇴직하고 임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하는 걸 퇴직이 현실적 퇴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이제 분할을 해야 돼. 쪼개기로 했어. 여기 사업부가 이제 뭐 벤처기업 사업부가 있었는데 여기가 왠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딱 분사를 하기로 했는데 분사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본사에서 퇴직하고 그쪽 입사를 해야겠죠. 그것 또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현실적인 퇴직을 했을 때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송금으로 인정된다. 된다. 그렇죠? 지낸다. 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죠? 주는 대로? 주는 대로. 주는 대로 받죠. 주는 대로 받는데 대부분 법에서 정한 최저 한도액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통상 임금에 대하여 평균이에요. 평균 3개월 동안 거니까 3만 나눴겠죠? 그리고 곱하기 365분의 근무일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략 1년에 한 달치씩 월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최저 한도예요. 그것보다 미달하면은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보다 초과해서 했는데 3년을 일했어. 석 달치 월급을 준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사장님 얘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그동안 너무 회사에 헌신적으로 해주고 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 직원에게만큼은 내가 너를 10달치 월급을 주고 싶어. 10달 퇴직금을 10달치를 주고 싶어. 너무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죠. 문제 안 돼요. 근데 임원이야 얘가. 임원이면 어떻게 돼요? 임원인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한도액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안 나오네. 자, 한도액이 있어요. 정관으로 정했거나 그 법에 있는데 지금 원래 법상으로 법인세법상 그 정해놓은 산식 그거 이제 세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배수라고 통상 알고 있는데 그거 2배수로 바뀌어요. 바뀝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뀐대요. 우리 여러분 법인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법인을 뜯어 고치던 그걸 초과해서 주던 되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주변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하세요. 주변 세무대리인이 없으면 어떻게? 세종시 두일 세무회계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금액은 손금인데 오타가 너무 많아요. 자, 복리후생비. 자, 우리 복리후생비 하면 뭐가 생각나죠? 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복리후생비. 자, 비용 인정이 되는 복리후생비가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모르셨겠지만 직장 체육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제가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막 굉장히 스포티한 몸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농구 동아리 있었어요. 회사 내에서 농구 동아리가 있는데 농구를 어디서 하죠? 농구를 농구장에서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저희는 이제 중학교 과를 빌렸는데 학교에 강당이 있는 경우에 야간에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맺고 그 농구장을 빌릴 수가 있어요. 코트를, 강당을. 당연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써야 되고 나중에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써야겠죠. 당연한 얘기고 그거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런 자산인데 어쨌든 학교에서 야간에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여를 해줍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때 대여비를 회사에 내줬어요. 체육비가 되겠지요. 그리고 직장 문화비, 체육비, 문화비는 직장의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회식비 우리 이제 부어라 마셔라 이런 것도 좀 저 인간적으로 회식 진짜 정말 싫어했었어요. 회식 먹는 건 좋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회식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래서